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네. 7년 전쟁을 정말 길고 길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작진분들과 우리의 많은 고민이 그렇다면 다음 편은 어떤 주제로 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림 보면서 이 이야기 들을 때 참 이해도 잘 가고 맞아요. 네, 재밌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그림하고 제가 안 친해서 왜 안 친하죠? 근데 그림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스웨덴 박물관에서 그 명화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진짜 명화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뭔가 와닿는 게 좀 있더라고요. 느껴져요? 네. 오, 그림이랑 친하지 않는데도? 전혀. 100일장에서 선생님이 넌 안 그려도 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정말로. 저는 반대로 이렇게 박물관을 가고 유럽에 가서 전시를 봤을 때 네. 이명환 박사님이 지금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띵! 저 그림은요. 1980년대. 그러니까 박사님과 아니 함께 그런 건 써 있잖아 거기 1981년에 누가 그렇게 써 있고 해도 이게 직접적으로도 박사님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잠깐 오해가 있는데 저도 그림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방금 윤지연 아나운서 그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토크 중간 중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 아니, 중에 내가 유일한 봤을 때 경험자입니다. 부작용인데. 오늘 눈이 굉장히 또렷하신데 사실 여러분들 박사님과 기자님은 함께 이 외국에 가서 박물관도 아, 들으시고 그러네. 그 모든 거를 옆에서 보고 듣고 겪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러면 네. 거기서 했던 수많은 비사돈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미술박물관도 갔었어요? 딴 데는 괜찮은데 네. 회화하고 조각관만 들어가면 왜? 자, 여러분들 저희 주제 잘 정한 것 같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명화를 통해서 그 속에 있었던 전쟁사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박물관에서 보았던 명화 속에 숨겨진 전쟁 이야기.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 근세 전쟁을 표현한 수많은 명화들.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그 첫 번째 이야기, 명화 속 전쟁사. 저희가 최초로 전쟁사를 시작했을 때 박사님이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 그 중에 하나가 군인이다. 그렇다면 그림도 당연히 전투에 관련된 그림이 옛날부터 그려져 왔겠죠? 원래 그림보다는 조각이 먼저 생겼고 그림은 아니 먼저 그림도 생겼겠지만 네. 보존이 잘 안 되니까. 벽화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정확한 그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파란 바탕이 청금석이라고. 아, 돌이에요? 예, 우와. 청금석이라고 준보석 있는데 네. 자개로 붙인 거예요, 조개. 근데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게 사실 아주 오래전에 제일 먼저 그림이 먼저 됐다 한들 이게 또 보존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사실 그림 아닌 것도 있어요, 굳이 네. 따지면. 근데 그냥 다 그림이라. 미술이라는 미술이라고 건조 안에. 쳐서 저거는 저 파란 게 청금석이라고 네. 준보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개로 갖다 붙인 거예요. 아. 저게 그러면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현재 보존된 작품이에요? 가장 오래된 작품은 아닌데 아마 전쟁화로는 전쟁화 중에. 아, 근데 저기가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저 밑에 지금 말을 밑에 끌고 밑에 가고 지금 있고 아, 밟힌 사람이 있구나. 맨 밑에 단에는 전투, 위에 단에는 지금 패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 아, 저게 포로예요? 예. 그러네요.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맨 윗단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왕한테 이제 끌려오는. 여기서 누가 왕인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제일 윗칸에 가운데 있는 사람. 아, 지붕을 뚫었어, 머리가. 유일하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저게 약간 그런 의미예요? 하늘을 뚫고 있다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크게 그려요. 아. 근데 나도 몰랐는데 오버하긴 오버했네. 아니 오바는 했는데 정작 옷은 아무도 안 입고 있는데. 벗겨졌겠지. 아니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 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홀딱 벗은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올루드로 지금 끌려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손을 뒤로 묶여 있는데 완전히 다. 예. 손을 뒤로 묶고 목에다가 이렇게.
칼 같은 거죠. 그 채우고 한 명은 옆에서 이제 한 명씩 붙잡고 그러니까 그 그러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병사고. 근데 저 부분이 많이 좀 자개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연대는 모르는데 네. 기원전 2800년에서 한 2400년 정도 때 기원 전이요? 네, 기원전. 그러면 4천 몇백 년 전이네. 아, 제가 요거 기억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요거 보면서 교수님한테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무슨 질문이요? 맨 밑에 있는 지금 전차가 가잖아요. 말 네. 때는. 근데 말 등에 태엽 같은 게 있어요. 맞아, 태엽 있어요. 있어, 맞아. 그래서 제가 교수님 로봇입니까? 저거 돌려서 갔나요? 그거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태엽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 저게 왜 그려져 저게 있는 거예요? 마차하고 연결하는 끈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마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전차 마차를 말 저기다 묶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세가 돼야지 말 양 옆에다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끌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게 발달이 못했기 때문에 말 위에다 저런 장치를 해서 거기다 그냥 바로 끈을 연결한 거예요. 그게 저게 말이 아니고 당나귀예요. 당나귀예요? 아직 말을 길들여서 못하던 시절이에요. 보통 당나귀가 저렇게 안 커요. 근데 엄청 크게 표현됐어. 특히 왕이 타는 저 당나귀 보십시오. 맨 위에 칸. 와. 저건 거의 탱크예요. 근데 왜 왕나귀. 왕이 타는 당나귀 위에는 태엽 같은 게 없어요? 아직 그 달리지 않고 안 먹고 온 거지. 그러니까 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기만 시켜놓은 거예요. 와, 왕나귀 엄청 커. 어우 예리하시다. 그거 발견한 사람 나 지금까지 못 봤는데. 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아까 저희가 보존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잘 보존된 게 약 4,000년 이상 전에 그려진 거잖아요. 이걸 왜 기록에 남겼는지. 그렇죠. 저걸 왜 만들었는지는 사실 네. 미스터리예요. 네? 아직 승전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전투 저런 건 되게 어떤 전투에서 이겼을 때 네네. 내가 여기서 이겼어 이러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학자들 판단은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저 뒷면에 보면 이 한쪽에는 전쟁의 참상이고 네. 그 이쪽 반대편에는 평화로운 시절에 행복하게 사는 도시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발견했던 사람이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저렇게 된다. 이기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진 쪽과 이긴 쪽을 다 보여주는 그렇죠. 느낌이군요. 그 뒤에는 아주 일상의 모습이에요. 정말 리얼한 일상의 모습. 우리가 이 프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니들 저기 국방부라서 전쟁을 미화하는 거 하는 거냐? 뭐 전쟁을 뭐 이거 하자고 하는 거냐? 제가 전쟁사를 한다 그러면 넌 전쟁광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우리가 뭐 저기 전쟁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이렇게 되고 뭐 하면 니들은 지금 전쟁과 정복을 찬양하는 거냐? 요즘은 그런 분 없는데 초창기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그게 지난 뭐 얼마 안 됐어요. 또 제가 봤는데 댓글 중에 전쟁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맞아요. 그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항상 저희- 나오는 것 같아요. 4년째 전쟁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4년째 울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미화하거나 이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익이 되는 것들을 취하자는 거죠. 저게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쪽만 보면 정말 잔인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뺏기고 잔인하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잔인한 거 알고 네. 저 시대 사람들은 죽이고 약탈하고 노예로 삼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저 꼴을 안 당하려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만 하면 되잖냐? 그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축구할 때 수비만 해갖고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패배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승리라는 건 없죠. 수비만 하면 패배 안 할 수도 없어요. 묵가가 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공격이냐 수비냐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는 침공 안 하고 방어만 한다.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요. 오늘 저희 첫 작품으로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오늘 주제가 명화 속 전쟁 이야기잖아요. 아무래도 이 전쟁만 따졌을 때, 전투만 따졌을 때는 가장 난무했던 시기가 로마 시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로마 시대 작품에는 좀 뽑아볼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 폼페이의 전투도가 많이 발견됐대요. 폼페이. 네네. 폼페이에서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발견 당시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 있죠. 벽에 그려놓은 예. 거 같네요. 이게 아주 커요. 저게 가로가 5m가 넘고 세로가 세로가 한 3m 가까이 되는데 우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복원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복원한 거 한번 보시죠.
아니 어떻게 2000년도 더 전에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지? 저게 지금 폼페이에 가면 그 파우누스의 집인가? 거기 바닥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하지? 카페트가 카페트. 아니고 타일. 타일. 예. 타일. 타일처럼 바닥에 있는. 물론 지금 절대 밟을 수는 없죠. 네. 어우, 밟았다가는 그래도 그때도 밟은 건지 설마 그때도 저걸 어떻게 밟았을 그 것 같은데. 집주인도 보고서 이렇게 2층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밟았어. 넌 와. 그렇게 아끼면서 했는데도 밟은 게 2000년이 지나니까 밟은 부분들이 이렇게 지워졌어. 바닥에 했다면 카페처럼. 예, 예. 회화 같은 거는 곧 아주 옛날 기원전 회화 같은 거가 남아 있는 게 동굴 벽화잖아요. 네. 그나마 햇빛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그렇죠. 덜 받았을 거예요. 습기나. 근데 그런 거에 조금만 노출돼도 회화는 대단히 그 훼손이 잘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좀 모자이크 같이 붙이는 형식, 뭐 이런- 광물질은 그렇죠. 이건 광물, 안 그러니까 되는 돌 같은 걸 하는 것들은 아.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2000년도 더 전인데 창의 형태나 투구의 형태 이런 걸 보면 와 상당히 정교해요. 창이나 투구의 모습을 봤을 때 저기 저거요. 왼쪽에 지금 저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알렉산더. 알렉산더예요. 예. 저 저 당나귀예요. 오른쪽에 있는 저 마차 타신 분이 다리우스. 다리우스. 예, 페르시. 반가운 분들 많이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이거 무슨 전투예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네. 뭐 가오가멜라 전투인지 뭐 이수스 전투인지 뭐 확실하지가 않은데 네. 아무튼 둘 중에 하나였지만 다리우스가 왕창 깨져서 도망가는 지금 그림에서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다리우스의 마차를 보십시오. 지금 뒤로 돌려서 도망가고 네. 지금 야 따라오지 마 이런 표정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우스의 마차를 끄는 말은 엉덩이가 보이고 그렇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 저기 알렉산더 보시면 지금 난 널 찌를 거야라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군들은 필사적으로 왕이 탈출하려는 걸 도와주면서 이런 장면이고 왼쪽에 있는 그리스 군들은 그걸 격렬하게 추격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저 지금 말발굽 밑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병사들 네. 한번 보시죠. 네.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사실적이죠. 저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이수스 전투도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네. 장면을 보면 가우가멜라 같아요. 뭐 이수스나 가우가멜라나 똑같아. 알렉산더가 정예 기병 들고 밀어친 건 똑같은데 네. 그래도 그 극적으로 다리우스 앞까지 돌진했던 거는 역시 가우가멜라였고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전투에 소수의 기병으로 뚫고 가서 다리우스를 압박하면서 전체 승리를 거두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땐 가우가멜라 같아요. 스토리상으로는. 다들 기병이에요. 이때 그 어떤 알렉산더 대왕의 기병대를 찬양하는 그림인가요? 그럼?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기는 쪽에 대한 찬양이겠죠. 어.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헬레니즘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 대부분 알렉산더에 대한 칭송의 의미가 있었을 아. 거예요. 쟤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거의 미친 것처럼 싸워요. 알렉산더 정말. 투구를 안 썼어요, 근데? 왜냐면 그림이잖아. 그 영화 얼굴을 늘 말씀하시는 영화 우리 속이라든지 기자님도 주인공 얘기하지 마. 얼굴이 제대로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맨날 저 옛날도 말씀드렸잖아. 중세 칼싸움 영화는 처음에 입고 나가. 그러다 갑자기 적이 탁 치면 주인공 투구만. 얼굴을 보여줘야 하니까. 얼굴 보여주려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보이죠. 승자는 지금 얼굴을 완전히 노출시켰는데 패자 다리우스 얼굴 보십시오. 뒷공무니만 막 보면 뭐 이렇게 쌌어요 얼굴. 싸셨어요. 약간 군만 파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왕이신데. 근데 저 그림에 이제 가장 풍자적인 게 하나 있는데 네. 다리우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황금 방패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 바닥에 떨어진 애는 거울 보고 있는. 그 거울 보듯이 그 방패에 그린 맞아.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황금 방패잖아요. 황금 방패. 페르시아의 부를 페르시아의 부. 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싸울 때는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그 황금 방패가 밑에서 깔려 죽는 애의 그 공포스러운 표정, 네. 겁에 질린 표정을 오히려 황금 방패에다 맞아. 투영시켰지. 약간 몽크의 절규같이 됐어, 얼굴이. 그렇죠. 그래서 이중의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니네는 금으로 싸고 있지만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저게 이수스 전투라면 저 전투 이기고 이수스 전투 이기고 나서 다리우스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유를 삼고 나라의 재고의 절반을 떼주고 금으로 1만 달란트를 주겠다. 그게 한 28톤인가 그래요. 절반 준다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 풍자 내용을 봐도 결국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좀 부자여도 또 이게 장비, 우리 흔히 말하는 장비빨, 그것도 전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짜 그림을 보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야. 다리우스의 창병들이에요. 창끝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알렉산더 쪽의 창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내리꽂고 있어. 공격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거고 얘들은 정확히 타겟을 찌르고 있지. 그리고 말들을 보면요. 말이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방패, 사람 막 이거 밟잖아요. 그럼 막 미끄러지고 이러면은 전투불능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미끄러지는 말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밟고 지나가 그냥. 그냥 막 밟혀요? 작은 밟아요. 원래는 말은 밑에 절대 안 밟아요. 아 그래요? 발목을 다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네. 네네. 말은 발목을 다치면 폐기 처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밟는데 군마는 그걸 일부러 훈련을 시켜요. 그걸 피하다가 오히려 넘어지고 삐니까 밑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찍고 지나가게. 훈련을 통해 배우는 거. 지금 저 말도 앞에 페르시아군 걷어차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찍는 거를 네. 훈련을 통해서. 아, 그런 걸 또 훈련을 시켰고 확실히 이 작품을 보면은 그 당시에 기병이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는지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는데 기병 돌격할 때 창으로 딱 대고 있잖아요. 어떻게 뚫어 그거 사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뭐 말이 뭐 6탄으로 그냥 다 찔려 찔릴 거 죽나. 아니에요. 말이 왜 죽어? 자기도 생각이 있는 놈들인데 그걸 왜 찔려? 그 저거 어떻게 뚫냐면 말들이 앞에 가서요 발길로 차요. 창을 쳐서 떨어뜨려요? 그럼 그게 그런, 막 달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데 어. 이제 점프. 보병들 앞에서 이제 말이 왔잖아요. 어. 말이 뭐 히히힝 하면서 이렇게 어.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얼굴에 맞습니다. 그 발굽이 예. 그러면 이제 한 방에 가죠. 예, 뭐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진짜. 아 나 처음 알았네. 아니 이런 거 고증해줘야 돼. 그거를 영화에서 우리 반지의 그거를- 제왕에서도 그거를 말을 어떻게 패? 그 장면을 말이 만들 연기해야 수가 되잖아요. 없어서 만들 수가 없구나. 반지의 제왕 가만히 보시면 기병이 쫙 돌격하고 창하다가 갑자기 하면 딱 끝나고 부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 온 게 아니 창을 딱 대고 있는데 바바바바박 하고 돌격을 해요. 아니 이거 다 찔리는 거 아니야? 하는데 가가지고 말이 그러는구나. 아이 치워, 아이씨 이러는구나. 다음 작품 보도록 할까요? 이건 많이 배가 나왔어요. 이제는 기병에서 이제 해전으로 가는 거군요. 이거 이 장면 나 알아. Rise of Empire 300인가 아, 그건가요?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아, 근데 아까 전 작품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인물을 굉장히 기형학적으로 간소화시켜서 세모, 네모점 약간 이런 느낌. 왜냐하면 네. 도자기 같이 좀 작은 데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순화시켜야 돼요. 아. 더군다나 도자기는 평면이 공면이잖아요. 네. 그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기자님이 자기군요. 이 박물관 가면요. 네. 한 2시간 지나면 사라지는데 어느 박물관든 가면 처음에 저게 나와요. 그래요? 왜냐면 저게 그리스 시대니까 빨리 나와요. 아. 대체로 거기까지는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대쯤 가면 사라져. 그러니까 근데-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까지는 잘 있었어요. 아 그렇다라는 건 저게 지금 그리스병이군요. 저거는 페르시아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군끼리 싸울 때 그림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양쪽 다 특유의 그리스식 투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이 작품 얘기하기 전에 저 가운데 위아래에 있는 별이요. 저거는 작품의 일부가 아닌 거죠? 후대에 그냥 누가 아니 그냥 밤에 싸웠다 뭐 그런 거. 아 그렇지 야간전이었다 이런 거. 아 근데 혼자 너무 나중에 누군가가 그냥 이거 중요한 작품 저게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네. 초창기 그리스 토기는 저렇게 만화같이 그려요. 그러다가 저게 인기를 끌어서 점점 많이 팔리게 되면 네. 전문가가 나기. 예, 그림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나중에는 분업이 돼서 네. 저기 도자기에 그리는 화가가 별도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서명까지 해요. 이건 내가 그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품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분업과 전문화가 되고 질이 높아지는 건데 이건 초기 거라죠. 완전 이렇게. 초기에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려놓은 거지 초등학생 그림처럼. 근데 정확한 건 저게 스파르타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스파르타의 왕이 네. 이 방패 얘기를 할 때 어깨에서부터 무릎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딱 보면 아 진짜 어깨서부터 스파르타 날 외우고 계시구만. 네, 그래서 딱 잡고서는 화살비가 그러면 왜 어깨에서부터 무릎이냐? 딱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 여기서부터는 장화가 또 철장화. 막아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투구가 그렇죠. 막아주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서 눈만 보이고 딱 앞으로 가면 맞질 않는 거야.
쟤들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근데 방패 얘기해서 그런데 방패가 제각각 달라요. 그러네. 지금 이 회오리 방패가 있고 저쪽은 뿔 모양 뭐. 네, 예. 같은 동물이 거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세 명은 같은가 봤더니 이 세 다 달라, 다 명도 달라. 달라요. 아, 이건 직선이고. 우리 그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모든 무기는 자기가 조달해야 돼. 맞다. 그때 갑옷 이 가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모자 다 자기 거라고 했지. 무기의 균일화가 안 돼 있던 시절에 그리고 그거를 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시민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그때 배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오니까 자기 집의 문장을 그리고 그러니까 사령관이 이거 딱 보면 아 자네 누구 아들이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좀 통일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리스의 시민이었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데 노젓는 사람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코도 그렇게 안 크고. 저 그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저 노젓는 사람입니다. 저 미니언즈 아니에요? 저 노젓는 사람의 위에 저기 보병하고 결정적인 차이 한번 찾아보세요. 결정적인 차이. 투구나 방패가 없어요. 그거야 뭐 노조우니까 당연히. 가장 큰 차이 단순하지만 노젓는 사람은 왼쪽을 보고 있고 그렇다. 보병은 오른쪽을 맞다. 보고. 제가 보기엔 노젓는 사람은 다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요? 야 그게 보여요? 수염이 있어? 저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페르시아 전쟁할 때 네. 그리스 수군이 페르시아 해군을 박살을 내서 네. 해군은 아테네가 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나중에 아테네가 해군을 증강해서 그렇고요. 네. 초창기에는 그리스도 바다가 약해서 페니키아나 이쪽 소아시아 애들을 고용을 해서 썼어요. 그때 제일 유명한 해군이 페니키아 애들인데 아마 페니키아 애들이 주로 저렇게 수염을 길러서 인종이 다르군요. 그렇죠. 쟤들은 다 고용한 노젓는 그러면 이제 중동 아시아 계통이라는 얘기죠. 저거 터번이에요? 오빠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좀 이렇게 꺼불꺼불꺼불꺼불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머리 짧게 자르고 면도 하는데 쟤들은 머리 이렇게 기르고 구렛날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그거를 상징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 배너를 보면서 많은 착각을 하는 게 영화 배너 보면 다 노전 애들 노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전은 사람 다 노예겠거니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 해군이 세지면서 노젓는 인력들도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사에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는 해군이 세다. 뭐 페르시아는 뭐 기병이 세다. 네. 뭐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졌느냐. 그리스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배를 잘 졌던 게 아니고 그리스도 처음에는 해군 육성하면서 페니키아이들 사서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자기네 사람들 해서 수군을 양성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 수군들이 우리도 투표권 달라 이렇게 맞아요, 나오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런 노력의 과정을 빼고 뭐 페르시아는 기병이 세. 뭐 거기 말 타고 다니까 그렇겠지. 뭐 그리스는 수군이 세. 바다가 뭐 있으니까. 바다니까 그렇겠지. 세상에 절대로 그런 건 없어. 훈련과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어. 너무 재밌다. 근데 저 배에 그 문양을 보면 마치 눈같이 눈이 악어, 있어. 악어 눈 같은 네. 느낌이 드는. 눈 많이 그렸어요. 왜냐면 보통 입 같은 거 막 크게 막 이빨 그리고 해가지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죠. 저 앞에 있는 게 충각인데 받아서 적배랑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들이들끼리 싸워. 맞아요. 예, 그런 예전에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 충각이 달려 있고 붙는 배들은 근접전이 강한 군대다. 그렇죠. 그리스 근접전이잖아. 그러니까 충각도 있고 붙어서 달려드는. 또 스파르타 나온다. 여기 300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에도 말 싣습니까? 그 영화 보면 말 타고 팍 끝나가지고 배리. 아니 그런 디테일을 다 살렸네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도 네. 있을 건 있을 건 다 그러게요. 있어요. 화개장터 같은 느낌이네. 네. 다음 작품 볼게요. 와, 이거 진영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바티칸에 있는 벽화 구탱에 있는 건데 이게 벽화를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공간 짜투리 공간이 좀 남아요. 거기다가 이제 온갖 걸로 채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로마 사람들이 전쟁화를 되게 좋아하긴 해요. 지네들이 뭐 다 전쟁으로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빈자리에다 온갖 거 집어넣어요. 이렇게 뭐 좀 스토리들 만들어서. 근데 저거는 재밌는 게 귀갑진 그림은 별로 없거든요. 네. 왼쪽에 좀 지워져서 그런데 저 문의 입구에는 창만 이렇게 뾰족하게 들이게. 창에 나와요. 문에 붙어서 혹시 문을 가격할 수 없게.
그러니까 문을 지켜야 되니까. 얘들은 성벽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과 돌을 맞으면서 저 좁은 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거든. 아, 근데 저 근데- 문에 창들이 착착착착착. 네, 문에서는 지금 나오거든요. 들어오지 마 그러고 창을 이렇게 꽂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렇게 완벽하게 귀갑진이 그려져 있는 건. 근데 저 무릎 아래 저 발 맨발 여기는 활 쏘면 박히지 않을까요? 원래는 저기도 이제 정강이 바지라고 해서 그죠? 스파르타에서 신었던. 있었어요. 근데 로마군이 규모가 커지니까 네. 일부 병력들은 이거 못한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야만족들하고 싸울 때 저게 큰 코를 다치게 되죠. 아 그래요? 왜냐면 낫같이 생긴 롬파이어라는 네네. 무기가 있었는데 그걸로 방패 밑을 이렇게 쓸어버려요. 요 지금 그림 보시면 지금 귀갑진을 이루고 있는 보병대 뒤에 지금 기병들이 네. 대기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병들이 가서 돌파구를 형성하면 글로 기병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늘 설명했던 그 부분이 딱 그림으로 표현이 됐네요. 그다음에 저게 여기다 안 하는 게 저게 아무래도 르네상스 때 그림이라 걔들은 가능하면 벗겨요. 아 그래요? 가능하면 벗겨요. 인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뭐 거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 그러고 가능하면 보니까 지금 벗겨요. 다리가 전부 다 섬세한 근육이 그러니까 진짜 표현돼 저는 있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리의 이 디테일이 네. 정말 근육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 표현해서 네. 앞서 봤던 그 도자기의 별과는 너무 다른 느낌 아닙니까? 아 시대의 수준을 보셔야지. 아, 그리고 저 방패 문양도 통일돼 있고. 저 때는 화가들이 저기 시체부까지 했잖아요. 음. 근육 같은 거 스케치하느라고. 그냥 했겠어. 본인도 얼마나 고생해서 했겠어요. 맞아요. 뒤에 옷 날리는 디테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기 그려놓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이런 거 그릴 때 모델을 좀 세워놓고 그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모델도 세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전투 장면 그릴 땐 가능한 한 이렇게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극적인 이야기들을 여기다 막 꽂아 놓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약간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을 좀 더 멋있게 그려달라. 아니 그것도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슨 전투들 그려요. 그러면 허준 씨가 그때 뭐 이런 무용담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느 자리에다 배치해 주느냐. 공짜로는 못하지. 그리고 또 이제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장군이 있어요. 네. 알렉산더를 누가 봤어? 그러면 내 얼굴로 해라. 그때 이제 누구 걸 넣어주는 거야. 모델로서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나와 닮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을 넣어주는데 거기에 상당한 로비가 안 가도요. 거기다 넣어주면 평생 고마워하죠. 화가들이 나름 수입이 그죠. 부수입이 있었는데.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네. 거기 플라톤이 탁 일어나오거든. 그 다빈치의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 밑에 유스티니아순가는 미켈란젤로 얼굴이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그 시대에 다 누구 뭐 어디 대학 총장님 뭐 어디 시장님 다 있는데 르네상스 그림들은 대개로 얼굴이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우와, 이건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만한 사람이 다빈치밖에 없어서 그쵸, 그러는데 그쵸. 그러네요. 당시에는 저게 어디 누구 다 있어요. 우와, 와 색감이 화려해졌어.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 가장 색감이 딱 눈에 띄어요. 이게 폼페이의 파르살루스 전투를 묘사한 건데 네. 폼페이루스가 파르살루스에서 카이사르하고 벌인 전투 기억나시죠? 네네. 그거를 묘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승리하면서 카이사르가 그야말로 로마의 패권을 쥐죠. 그러면 저게 루비콘 강이에요? 요 그림은 이제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풍이라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림인데 시간 순대로 한 그림에다 스토리 여러 개를 집어. 자세히 보면 뭐 복잡한데 하여간 네. 그 당시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뭐 기병 끌고 돌격하는 거. 그다음에 저 위에 배 있잖아요. 네. 그 배는 폼페이우스가 진 다음에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쫓기다가 왜 배 타고 망명하다가 결국 걔들한테 암살당하잖아요. 네. 그 장면. 그리고 맨 왼쪽의 장면은 이거 19금인데 쟤를 죽인 다음에 폼페이우스를 죽여가지고 뭔 짓 하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예쁜 그림이 아니었고 굉장히 잔인한 사실적인 묘사가 들어간 그림이었네요. 저 때는 19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배는 이탈리아 무슨 그런 베니스 상인 같은 맞아요. 허준 씨 확실히 예리해요. 저 때 그림의 특징이 고증을 안 해요.
저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시 의복 입고 있어요. 아, 이게 완전히 그러네. 그리스나 뭐 이런 쪽이 아니구나. 로마가 아니네. 저 지금 활인가요? 칼인가요? 이거 확 들고 있는 사람. 네네네. 전형적인 중세 이탈리아식 어떤 시종의 지금 그죠, 쫄바지 입고. 예, 예. 네, 맞아요. 타이즈 입고 제 타이즈. 그리는 시기의 모습이 들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참 편하게 그렸어요. 뭐 골치 아프게. 요즘 같이 이거 고증해야 이런 거 없어. 이런 말 안 아. 했지. 그냥. 근데 진짜로 요즘 트렌드예요. 쫄바지. 그렇죠. 많이들 입고 다니시더라고. 아, 이거 좀 처참하다. 아이고. 그리고 처참한 가운데 천사들이 천사가 천사가 있어. 아니 근데 천사가 천사 칼을 뒤에. 들고 있어. 아니 그리고 그 뒤에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천사도 전투에 참여한 거야. 그래서 천사의 비호를 받는 부대의 그림이야. 이건 라파엘로 그림이에요. 그거 라파엘로 그림이에요. 아 이거 S급이지. S급 특이급. 라파엘로니까 천사 나왔잖아. 그다음에 이게 지금 라인이. 보시면 왼쪽은 어둡고 오른쪽은 밝아요. 네. 하면서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 밝아지는 기점이 저 천사를 기점으로 해서 밝. 저런 거 볼 줄 알면서 맨날 못 본데. 아 이거야 쉽죠. 이거 쉽게 아니 그렸으니까. 근데 S급만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 쪽이 밝아야지 왜 천사가 없는 쪽이 밝아요? 아니죠. 이제 천사가 가는 이쪽이 밝은 거고 뒤에 악마가 있으니까 어두운 거 아니에요? 이쪽 왼쪽은 지금 이기는 군대고 오히려 왼쪽이 이기고 있다고요? 왼쪽이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 앞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전쟁에 이기면 개선문을 세우는데 네. 이제 네. 황제의 자리를 놓고 마지막 리턴 매치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들 병력이나 모든 걸 봐서 막시무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개선문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아부하느라고. 그런데 웬걸 붙었는데 진 거야. 네. 그리고 이 밀비아 다리인가 이렇게 강물 쪽으로 쫓겨가서 처참하게 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있는 개선문을 막 헐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3개인가 4개인가를 깨부셔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만큼 극적인. 그러니까 얘들이 졌다.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애들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고 얘들이 졌다 해도 이 지네들 쪽에다 포인트를 두니까 쫙 간 거죠. 그럼 저기 오른쪽에 강물에 빠지는 저 사람이 막센티우스인가요? 네, 오른쪽에 이제 말 타고 지금 네. 말 타고 있는 사람이 막센티우스예요. 밀비아 다리라는 데서 막 밀려갖고 떨어졌거든요. 아 근데 이것만 봐도 진짜 완전히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왜 아수라 지옥도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왜냐하면 천사도 위에 떠 있고 처절한 장면이. 근데 지금 좀 잘 안 보이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네. 되게 리얼해요. 예를 들면 좀 보트 타잖아요. 네. 강에서 떨어지니까 보트에 막 서로 타려고 달려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밀어 던지는 애, 붙드는 애, 그리고 그 또 보트에 뛰어 올라가서 해치우는 애, 막 아 저기 보트에 지금 매달린 보트에 매달린 애 또 치려고 막 하고 아. 중간중간 디테일을 보면 상당한 게 많습니다. 그 천사 밑에 있는 십자가는 혹시 뭐 종교를 뜻하는 건가요? 예, 그때 꿈에 뭐 이렇게 십자가를 봤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왜 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그 최초 공인한. 예, 공인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든 병사들한테 십자가 막 하라고 그러고 뭐 지금 보면 저 전투를 하는 중에 적의 수급을 베는 사람도 있어요. 네, 수급을 베어서 드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항상 있어. 왜냐면 이게 나중에 상급이 되니까 저거 말고 어디 저기 그 트리아누스의 그 전투 기념미가 보면은 하나를 했는데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입에 물고 싸워. 교수님 머리카락을 입에 물고. 저 십자가 있잖아요. 네. 저거 밑에 있는 게 독수리 문자인가요? 네, 그 그러면 로마군 그 로마군의 그 위에 저기 이 십자가 뭐라고 하지? 시그니처 상징. 네, 거기에 원래는 독수리인데 네. 그 위에 십자가를 얹었죠 지금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저때 당시에 물로 도망가는 적들을 어떻게 했느냐가 보여요. 활로 이렇게 겨누어서 물에다가 발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디테일로 하나하나 보시면, 근데 저렇게 보면 바티칸을 하루에 못 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 봐도 한 30분씩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댁 근데 가서 작품 수가 얼마나 그냥 많아요? 훅 하고 이렇게 훅 하고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그림 사진 찍고 설명 사진 찍고 그림 사진 찍고 설명 사진 찍고. 사실 근데 그걸 또 이것도 시간 두고 보지 않아요? 아, 그 메트로 박물관에서 허준 씨가 말씀하신 거 교수님이 그 작업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교수님들도 손가락이 떨려서 못 찍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지도인데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뭐라 그래? 풍경화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멀리서 보고 지도다 지도. 그냥 일종의 지도예요. 어. 저게 바티칸에 가면 지도의 방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그게 회랑 이게 복도로 쭉 있어요. 천정에도 그 양쪽 벽에 있는데 저기 가면 대부분이 그냥 빨리 가요. 왜요? 지도다 그러고 그냥 빨리 지나가. 아, 오히려 지도가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 가신 분들이 저기는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사진 포인트가 있는데 네. 맨 끝에 그 복도를 막 지나서 가면 끝에 베네치아 지도가 있어요. 네. 거기 앞에서는 다들 그러면 다들 거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분들 재밌는 게 항상 좀 군대식으로 살아요. 이 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기입니다. 그러면 가자. 전투를 하고 자, 찍어라. 그리고 그 앞에 와 가서 차례차례 찍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이태리인가 16세기 경 중에 그 별 모양 요새 나올 때요. 그때쯤에가 요새가 이제 근대식 대포 나오기 전에는 거의 최강의 요새들이었죠. 그러니까 이태리 도시 국가들이 굉장한 방어 요새를 만들어요, 도시마다. 그러니까 공략하기 힘들어지고 이게 이탈리아 통일이 늦어진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도는 이탈리아 전국 각지의 도시들을 그려놓은 건데 자세히 보시면 항구라든가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요새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저기 뭐 캠프가 그대로 보이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그 장면이 아니고 그걸 그리면서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중요한 전투를 그려놨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무슨 카스테라 같이 생겼지만 저기 카스테라가 아니고 테르시오 대형이에요. 아 지금 저 왼 그 노란 그 네모난 예, 예. 게 생긴 거요? 아 나 무슨 진짜로 소인국에 거인 케이크 같은 걸 들고 있나 했어. 네. 근데 여기서 전투도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정말 아주 사실적이면서 사실적이 아닌 전투도인데 예를 들면 한니발이 했던 칸네 전투다 이거죠. 네. 그럼 칸네에다가 칸네 전투를 그려요. 네. 그런데 로마를 당시를 재현하지 않고 당시 이탈리아군 테르시오나 이런 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요. 아 로마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네 시대의 예. 사실적인 그림을. 네, 근데 그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요. 다시 한번 고증 파괴.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증이 아니지만 지금에서는 그럼요. 굉장히 고증, 좋은 그렇죠. 잘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죠. 한니발의 트라시메노 전투인데 네. 트라시메노 전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허나 예, 이거를 허나. 그렸던 당시 테르시오 전투도를 이렇게 멋있게 제대로 그려놨죠. 아 그래요? 전형적으로 지금 테르시오 주변을 또 둘러싸고 있는 기병 병력도 보이고요. 앞에는 조금 기동성이 좋은 부대가 가서 정찰을 하고 그다음에 테르시오가 그 뒤를 쫓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보병진도 그러니까 경보병 같은 애들이 저- 대형 없이 앞에서 가지고 저 테르시오를 보면 창들이 뾰족하게 서 있는 모습이네요. 맞아요. 더 재밌는 건 저 뒤에 텐트들. 네, 텐트들은 뭔데? 텐트 치고 마차, 말, 보급품 어떻게 쌓아놓고 줄 세워놨는지 다 있어요. 우와. 진짜 다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포며 그럼요. 말이며 소, 말, 뭐. 오히려 그리고- 현지에서 이런 그림을 보고 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텐데. 근데 저기를 이제 그냥 훅훅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저 텐트 주변에 경보병들이 싸고 지키고 있죠. 그리고 뒤에 불 펴놓은 거 네, 이것까지 네, 아주 네. 정말 리얼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요게 요때 당시 이탈리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한니발 장군이 싸웠던 전투입니다라고 네. 하지만 저 내용은 딱 그때 당시에 예. 우리 이 한니발 예전에 배웠잖아요.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전 이탈리아 반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충격과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넣었던. 네. 근데 이때 진짜 큰 거 배웠잖아요. 제 가슴속에 크게 남았던 기억. 카르타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 이때 많이 배웠었어요. 아, 그 얘기 그때 나왔어. 맞아요. 역시 스승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배웠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돈을 주고 계속해서 용병을 썼던 카르타고였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그럼 무기도 다 줄게 해서 무기도 다 꺼내서 주고 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맞아요. 쳐다보니까 맞아요. 한니발 너 나가서 싸워. 그래서 한니발이 나가서 싸워서 마지막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됐죠. 기억난다. 나만 기억나? 나만 감동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래서 3년이 지나야 훌륭한 학생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등생입니다. 다음 그림은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역동적입니다. 와, 이거는
그동안의 작품들을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라면 마치 지금은 내가 같이 전투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병대 액션캠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요. 디테일한 그 묘사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전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넣어주는 것 같아요. 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그래서 이거 딱 봐도 이태리군 아닙니까? 딱 맞아요. 테리군이지. 왜냐하면 저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봤을 때 이태리군이 아니고서는 저런 갑옷과 투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자님하고 터키 갔을 때 우리 프랑스 갑옷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 화려함의 끝판왕은 프랑스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패션 뭐 프랑스라고 생각했는데 이태리가 백화점이면 프랑스는 그냥 슈퍼마켓이더라고. 아, 그럼 그 교수님 정도로? 독일은 뭡니까? 구멍가게입니까? 독일은 공상. 이거 무슨 전투예요? 마르시아노라는 곳에서 코시모 1세라고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군주였던 아, 코시모 1세의 승리라는 건데 이 그림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디테일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 가운데 보면 목을 조르면서 오른쪽 칼로 지금 상대방 입안에다 칼을 넣어. 아, 그다음에 그 상대는 다시 자기 오른쪽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그렇죠. 옆구리를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쟁터에서 교훈적인 그림이에요. 음.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적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찬스는 적이 나를 찌를 때예요. 그땐 가이드가 완전히 열리거든요. 아, 근데 저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네. 죽더라도 같이 죽어라. 아니면 내가 죽을 뻔하는 순간이 네가 가장 이길 수 있는 순간인 순간이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16세기 초반의 전투도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아케부스병은 딱 한 명만 보입니다. 아케부스가 별로. 아케부스를 든 사람은 한 명만 보이고 네. 대부분 지금 냉병기 전투를 하는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이 그림의 정중앙에 보면은 언얼도를 누가 하나 들고 있어요. 상대편이 네. 언얼도를 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스만 쪽 용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스만 쪽 용병일 수도 있고 당시 이탈리아가 오스만하고 무역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레반트 무역 할 때 그 레반트. 함선 대여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부가 다 오스만하고 교류하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꾸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게 오스만이 유럽하고 싸웠다. 전 유럽하고 싸운 게 아니라 이탈리아가 그때 오스만하고 소아시아 무역하면서 이탈리아가 돈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8세기까지도 베네치아 풍경화를 보면 우리 지금 베네치아 가면 제일 유명한 그 콘돌라 노젓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 뭐 베네치아 특유의 티 맞아요. 입고 이탈리아 분들이 하잖아요. 18세기 풍경화 보면 그 빨간 모자 있죠. 오스만 사람들 좋아하는 네. 거. 그거 쓴 사람들이 전부 노져요. 어마어마하게 그 터키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의 군은 그쪽하고 교역하면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많이 들어와 있었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용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병도 있었을 거고 무기도 수입했을 거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전 작품들은 사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했거든요. 명암으로 그걸 표현을 한다든지 크기로 표현을 한다든지.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고 누가 지고 있는지. 지금 근데 기병이 있는 쪽이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이게 있죠. 잘 왜냐면- 봐봐요. 네네. 지금 그 대형을 짜고 있는 방어군이 있고 보병대가 부딪혔어요. 보병대가 부딪힌 가운데 기병대가 돌아서 측면 들어가고 있는 지금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 왼쪽에 있는 기병을 보면 뒷모습을 보이고 있죠. 왼쪽 기병들이. 그렇죠. 네. 전술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놨죠. 보병들끼리 싸우면서 보병을 묶어놓고 왼쪽으로 지금 기병이 쳐서 사실 성 입구까지 돌진하고 그렇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그림에 또 하나 재미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우통 벗고 쓰러져 있는 분이 한 엎드려 일곱 있는. 명 정도 있죠. 구석에,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사실 보면은 왼손에 방패를 끼고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칼을 든 쥐고 채로 있어. 쓰러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정말 싸울 만큼 싸우고 탈진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중앙에는 아까 말씀한 끝까지 싸우는 사람. 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얼굴을 무기를 안 들고 얼굴을 쳐박고 땅에 쓰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을 창에 찔려 찔렸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사와 겁쟁이의 죽음. 도망가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등을 찔리고. 아, 등에 상처가 나면은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죠. 나 무서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빡! 죽은 상황도 한 사람은 칼과 방패를 들고 쓰러졌고 저 아저씨는 얼굴을 묶고 죽었잖아요. 알고 보면 죽은 척 하고 있는데 확인돼. 의외로 이때 냉병기 시대 때 전투에 의외로 죽은 척했던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전투가 끝나고 한 시간. 예, 한두 시간 그래서 이렇게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런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찍고 지나가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아 근데 진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투의 상황을 정말 딱 들여다보는 느낌이 든다. 다음 이야기. 100km 궁전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전쟁화 속 테르시오 진영부터 각종 무기의 변천사까지.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명화 속 전쟁사 두 번째 이야기. 중요한 거는 야간 전투를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횃불만 쓰는 줄 아는데 네. 저렇게 등을 쓴다는 거를 이거 와, 이거는 예. 귀족들 아닌가요? 이거 배틀햇의 지금 끝판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광경인지 맞추시면 여러분은 정말 이제 도 같은 거예요. 백희오 궁정 박물관 1층에 500인의 방에 있는 벽화래요. 우리 지금 박물관 한 칸 본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이게 방의 크기가 길이 54m, 폭이 23m, 천장 높이가 7m랍니다. 한쪽 벽에는 다빈치, 한쪽 벽에는 미켈란젤로 그 유명한 이 대가들의 그림 배틀이 벌어졌던 장소예요. 네. 여기가 예.